네, 동시효과 구간 시장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 지수로는 양대 지수가 지금 상승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대 1.13%, 2240선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1.48%의 상승으로 692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신규 상장했었던 SBB테크 결국에 어제 상한가 마감됐었는데요. 공모가 12,400원에서 어제 시초가 2만 원대에서 형성하고 나서 상한가 마감을 했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8.7%의 상승의 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감속기, 이 기계장치의 구동 부품을 생산하는데 로봇에서 관절의 역할에서 중요한 감속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33,750원 선에서 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미국장에서 금융주의 실적도 양호했고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사용자 수가 9월에 전년 대비해서 23% 증가했다는 수치가 나오면서 로블록스 주가가 20%대 급등이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메타버스 관련 주식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게임주까지 상승의 매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긴축 우려가 있을 때 이 종목이 가끔씩 이렇게 뛰면 저는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자이언트 스텝의 현재 호가가 10.9%의 상승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노뎁과 맥스트 그리고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5%에서 9%, 위즈윅 스튜디오도 5.6%의 상승 호가가 나옵니다. 컴투스, 위메이드 나란히 5%에서 7%의 상승 움직임 나오면서 이런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공매도가 많이 쌓였던 종목으로도 많이 좀 꼽히고 있는데 이들 종목들의 상승이 현재 5에서 7%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 한빛소프트와 펄어비스 같은 종목도 3에서 4%의 상승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형 면제 혜택의 정치권 논란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냥 자진 이제 입대하겠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었죠. BTS 맏형 진부터 입대를 한다고 하는데 하이버 어제 주가 하락했습니다만 오늘 2.6%의 주가 회복력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 가운데서 오늘 비료주 가운데 일부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KG케미칼이 10% 넘는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상승의 호가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의 움직임 가운데서는 역시 또 KG그룹주 움직임 나타나고 있어요. KG스틸이 현재 5%의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10월 18일 화요일 주식시장 개장했습니다. 간밤 미국장의 큰 폭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2%에서 3%대의 상승 나타났죠. 영국의 감세한 철회 또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장이 올라섰습니다. 영국에서 트러스 정권이 들어서고 감세 정책을 통한 성장론을 내세웠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철회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철회를 했고요. 금융시장의 혼란에 대해서 일단 정치권에서도 주목하고 이것을 좀 저지하기 위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러스 정권의 일대 재무부 장관 쿼지 콰탱이 경질됐고요. 이후에 이 재무부 장관이 된 사람이 바로 트러스 총리의 비판에 앞장섰었던 반대파 제러미 헌트입니다. 전 외무부 장관이고요. 트러스 정권과는 정반대, 그러니까 비판에 앞장섰었던 인물이 재무부 장관에 올랐습니다. 감세한 대부분을 철회한다라는 신임 재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좀 시장의 반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던 환율과 채권 시장의 안정이 나타났고요. 그런데 영국발 이슈는 지금 좀 진행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영란은행이 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한 이후에 연기금의 영국 쪽의 마진콜 가능성들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또 소식들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려가 높았었던 3분기 실적 시즌에 금융주가 문을 잘 열었습니다. BOA 같은 이런 금융주식들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하락해 있다, 과매도 상태라는 인식이 점차 좀 힘을 받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 역시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서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고요. 이런 가운데 1년 내 고점 기준으로 현재 달러 환산 기준 코스피 50%의 하락률, 또 공매도가 2019년 이후에 최대폭으로 쌓여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과매도 인식을 더해주는 재료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금리의 고점, 달러의 고점 잘 함께 체크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출발했습니다. 오늘 지수의 움직임 지금부터 보시죠. 양대 지수 사흘째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37%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2250.1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단숨에 2250선까지 올라서고 있는 코스피의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입니다. 1.81%가 오른 694.3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 쪽에서 12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까지 외국인 동향은 좀 지켜보셔야죠. 장 초반에 매도를 하다가 후반에 또 매수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요즘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일단 외국인 쪽에서 594억 원어치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하루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305억 원어치의 순매수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인 이틀째 순매수 290억 원대 현재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기관 보험과 운수창고 동반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IT를 사고 외국인이 모처럼 또 IT를 파는 모습들로 오늘 장 초반에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동반한 매도세가 눈에 띄고 있네요. 코스닥에서는 기관 쪽에서 이틀째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66억 원 기관 쪽에서 팔고 있고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354억 원어치의 매도세를 보여줍니다. 개인 쪽에서 이틀째 양대 시장 끌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현재 개인 쪽에서 428억 원어치의 개인 쪽의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거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비차익거래 쪽에 좀 더 큰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622억 원어치의 비차익거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차익 매수와 합치면 467억 원, 512억 원어치 500억 원 넘는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차익, 비차익 모두 매도세를 기록하면서 375억 원어치의 코스닥의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죠. 하락하는 업종이 아예 없네요. 오늘 의료정밀 업종 2.92% 상승으로 오늘 장에 선두에 서고 있습니다. 의료정밀 업종 가운데서 SD바이오센서 4%의 상승 탄력 눈에 띄고요. 뒤를 이어서 운수창고, 서비스 업종, 화학, 금융업종, 운송장비, 건설업종까지 1%에서 2%의 오름세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상승세 움직임 대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40위권, 50위권까지 내려가도 KTNG, 약부합을 제외하면 모든 종목군들 상승세를 보여주는데요. 삼성전자가 0.3% 오름세로 56,800원 선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1%의 오름세를 기록합니다. 뒤를 이어 SK하이닉스도 0.4% 오르면서 오늘도 반도체 배터리 상승이 눈에 띄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배터리 쪽에 좀 상승 압력 눈에 띕니다. LG화학이 3% 넘는 상승세에 나오면서 59만 5천 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신저가로 마감했었던 카카오 1% 되돌림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역시도 상승의 분위기가 물씬하죠. 이 가운데서 신라젠이 오늘 좀 4%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20위권에서 신라젠이 4% 하락하면서 신라젠 어제 3거래일째까지는 상승을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 거래 재개 이후에 오늘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합니다. 2거래일 연속의 상한가 이후 어제 추가적인 상승, 오늘 4%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 종목군들 중에서 상승 눈에 띄는 종목은요. 위메이드 펄업있습니다. 동시호가에서도 눈에 띄었었던 게임주의 상승, 위메이드가 9%, 펄업비스가 4% 오름세를 기록하고요. 첨보가 2.8%, 배터리주 가운데서는 또 오늘 탄력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군들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0분의 승부사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최원재 전문가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앵커님께서 얘기했듯이 로블록스가 미국 시장에서 2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같이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23%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고, 덱스터도 10% 가까이 상승, 맥스트도 15% 상승, 위직 스튜디오도 8% 상승, 4x4도 7% 상승, MP 11% 급등. 하드웨어 쪽을, 컨텐츠 말고 하드웨어 쪽 보면 선익스템이 7% 상승, 코세스가 4.5% 상승했는데, 코세스는 어제 한 15%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좀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역시 미국 시장에서 영향 그냥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로블록스가 게임주이자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게임주들도 관련해서 지금 유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세 10% 가까이 나오고 있고, 유메이드 맥스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짓눌려왔던, 지금 주가 많이 빠졌던 종목들, 기관이나 외국인들 많이 좀 안 건드렸던 종목들, 개인들 손절매 많이 나와서 하락폭 굉장히 컸던 종목들 위주로 지금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역시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코스피 상승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인데, 신용 매물 많이 나오고, 반대매물 많이 나와가지고 주가 하락했는데,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키 맞추기 상당합니다. 탄력이 너무나도 크죠. 게임주의 이 강한 탄력, 이 바닥권에서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찾아보면 요즘 장에 굉장히 많고요. 상한가로 마감되는 종목들도 많은데, 오늘은 게임 메타버스 쪽의 움직임 눈에 띕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의 종목 알아볼까요? 네, 방산주들이 요 근래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바닥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현대로템 저는 이제 4대 방산주만 본다고 말씀드렸죠. 한국항공우주, 또 LA 넥스원, 이렇게 이제 바닥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방산주들의 앞으로의 실적 성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전혀 그 지난번에 오를 때하고 변함없이 계속 지속적이다, 이렇게 보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대우조선 인수하는 건 때문에 많이 빠졌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쩌면 이제 방산주 전체적으로 이제 투심이 조금 좀 훼손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회사를 더, 방산 쪽으로 확실하게 좀 그 자리매김을 좀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중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쪽에서 이제 현대로템의, 이제 무기에 대한 어떤 그 실탄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가 좀 나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대로템에는 노르웨이 말 수주를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LA 넥슨도 그렇고, 바닥을 좀 잡아가는 흐름입니다. 방산주들은 거의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또 좋은 얘기들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지금이 오히려 매수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원 무기화, 또 미중 갈등,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히토류라든지 이런 자원 쪽 리튬 등등 이런 종목들이 올랐었는데, 이제 또 방산 쪽에 대한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튬 관련주 가운데선 금양이 오늘장 5% 상승이 유지되고 있어요. 금양은 계속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폐배터리 관련주 가운데 에코프로도 3%의 탄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주로 변모하고 있는 성우하이텍, 얼마 전에 바닥권의 상한가 종목인데 오늘 10%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랜만에 수소 관련주는 보고 있는데, 두산 퓨얼셀이 지금 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상하프론테크는 지금 5%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SP올셀이나 일진 하이솔루스 이쪽은 1% 중반 후반대의 강세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특별히 뉴스는 없고, 그 미국 시장에서도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이 다 올랐는데, 이게 굉장히 수소 관련주가 강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은, 지금 두산 퓨얼셀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코스피 최근에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두산 퓨얼셀 하락했습니다. 역시 조금 많이 하락한 만큼 최근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맞추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상하프론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프론테크도 주가 하락폭 컸는데 지금 어느 정도 좀 되돌림 현상, 역시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뭐 재생에너지, 수소도 막 같이 들어가는 만큼 앞으로는 뭐 지금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뭐 수소 관련주가 앞으로 좀 비전이 어느 정도는 뭐 재생에너지하고 같이 겹치면 괜찮을 것이라고는 예상은 되는데 두산퓨얼셀은 3분기의 실적이 좀 불투명해요. 대신 실적 시즌에만 들어오면은 조금 두산퓨얼셀이 작년서부터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안 좋았는데 이번 실적이 어느 정도 조금 턴어라운드 되는 게 좀 보이면은 매수해서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 카카오 그룹주에 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데요. 카카오는 0.6% 상승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여타 카카오 계열사들 움직임이 더 좋습니다. 카카오페이가 5% 강한 탄력을 보여줍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또 어떤 쪽을 볼까요? 네, 저는 메타버스하고 로봇하고 자율주행을 계속 연계해가지고 같이 좀 보는 편인데, 자율주행 쪽, 로봇주들은 이제 ETF권 타고 이제 많이 올라와서 지금 살짝 좀 눈치 보기 좀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쪽이 아직 로봇에 비하면은 좀 덜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자율주행들 중에서, 사실상 그 모트렉스 같은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계속 이제 괜찮아지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하나의 좀 이제, 뭐 나아지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다가 또 눌렸는데, 모트렉스라든가 또 뭐 텔레집스 같은 종목들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하반기 때는 자동차 회사양으로 뭐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거의 독보적인 기술 갖고 있는 나닉스라든가 뭐 이런 이제 종목들 그래서 이런 이제 자율주행 쪽도 어쩌면은 이제 메타버스 쪽이 움직이게 된다면은 이쪽들도 뭐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번 이제 하반기에는 아마도 제 생각에 이번 연말 시즌에는 자율주행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어떤 그 새로운 기술적 신 쪽에 로봇도 마찬가지고 로봇은 한번 눌렸다 갈 것 같아요. ETF 나오게 되면 한번 좀 조정이 좀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연말에 상당한 좀 시세가 좀 날 수 있는 부분이 메타버스하고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는 한번 좀 몸에 좀 붙지 않을까 보이니까 이쪽에서 조금 완전 테마성 종목들보다는 어느 정도 좀 그 밸류에이션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이익이 좀 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 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메타에서는 메타의 플랫폼 호라이즌 이용자가 굉장히 좀 안 좋아서 크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 쪽에 좀 협업을 또 요청했다라고 해서 어제 또 AR 관련 주식에 매기가 이어지는 모멘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관련한 모멘텀들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까지 앞으로 하반기까지 중요한 테마로 또 신기수 전문가가 언급을 해줬습니다. 10분의 승부사였습니다. 네, 오늘 장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투자 심리 하면은 제일 또 주가의 움직임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신규 상장주가 될 텐데요. 오늘도 뭐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고 어제 신규 상장했었던 SBB테크가 동시효과보다는 탄력이 좀 둔화됩니다. 3%의 상승 탄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이었고요. 오늘 새롭게 상장한 종목 보겠습니다. 탑머티리얼즈인데요. 탑머티리얼. 이 종목이 2차 전지 토탈 솔루션 기업입니다. 고성능 전극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뭐 회사 직원이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이 연구 인력들이라고 한다는 게 좀 특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탑 머티리얼이 시초가가 공모가 3만 원 대비해서 11.6% 높은 가격에서 33,500원에서 출발한 이후에 현재 시초가 대비해서 19% 더 높은 가격에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신규 상장주 이번 주 이것 말고도 뭐 계속해서 상장할 예정이거든요. 자, 이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지금 시장의 심리를 읽어보고 두 가지 종목의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재 전문가님, 오늘 신규 상장한 탑머티리얼 강세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SBB테크랑 저는 뭐 같이 보고 있어요. 그냥 어제 이제 SBB테크 말씀을 드릴 때 만약에 양봉으로 윗꼬리 많이 안 달고 양봉으로 끝나면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있으니까 홀딩하고 넘어가자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탑머티리얼도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뭐 아주 뭐 실적이 뭐 잘 나온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적자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SBB테크하고 더불어서 탑머티리얼
타이밍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지금 주가 그동안에 많이 빠졌지만은, 이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많이 빠졌지만은,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돼가는 때 상장을 하면서, 타이밍도 좀 좋은 것 같고, 오늘 역시 마찬가지 의견인데요. 어제처럼 만약에 양봉으로 길게 윗골이 안 달리고 그냥 끝나면은 홀딩하고 뭐 그 다음날까지 좀 넘어가 보는 전략. 그게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시기가 좋았다 이런 말이 지금 시장 상황에 어울리나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딱 안정되기 시작할 때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장에 탑 머티리얼 주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요. 어제 신기수 전문가가 SBB테크 적자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한가가 버렸어요, 전문가님. 예. 네. 요즘 뭐 실적이 안 좋아도 게임도 사실 실적 전망이 안 좋거든요. 근데 탄력은 굉장히 강하죠. 결국에는 이제 뭐 수급 싸움이고요. 그 수급 싸움에 대해 가지고 여기를 뭐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보고 뭐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뭐 대응 전략이라든가 또는 중계는 가능합니다. 올라가고 네. 있네요, 빠지네요. 이건 가능한데. 방송 전에는 도박같이 움직인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도 굳이 뭐 이유를 찾자면은 SBB테크도 3만 원이고 이제 시총이 좀 되기 때문에 로봇 ETF에 뭐 들어갈 수 있을까? 신규 상장 종목이라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 탑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실적이 좀 나오네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탑머트리얼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이 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 초보자분들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신규 상장 종목으로 뭐 따상 같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 많이 듣고 또 접근을 하셨다가 신규 상장 종목은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예상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대응을 참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대응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으신 초보자분들이 들어가셨다가 막 물리게 되면 또 한참 동안 정말 신규 상장 종목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빠지기 때문에 대응이 잘 안 되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또 이제 뭐 보호예수 물량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주가 빠지고 이러면 그냥 당황하세요. 신규 상장 종목은 저는 좀 아시는 분들이 들어가시고요.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 하시고 특히 이렇게 올라가고 그럴 때 따라잡고 하는 것은 저는 가능한 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의 심리가 안정되고 있다는 걸 대변하는 자료로서는 충분한 자료가 되겠죠. 예, 뭐 하나의 뭐 방향타, 뭐 나침판 이런 정도로는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지금 미사일을 많이 소진했다고 하는데 이란 쪽에서 이 무기를 소진한 러시아에 여러 자폭 드론이라든지 탄도미사일 등을 비밀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소식이 간밤에 지난 16일에 나왔군요. 지난 16일 밤에 나왔습니다. 방산주가 또 모처럼 만에 반등을 해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는 이 러시아에서 LNG를 수입해서 재판매하는 걸 중단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관련주 가운데서 그 천연가스 관련주 중에서는 1승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현재는 5% 탄력이네요. 그리고 그 LNG를 이제 재료로 하는 그런 이제 비료 쪽의 움직임 가운데서 KG 케미칼이 15%의 또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비료주는 큰 움직임은 없고 이렇게 1승이라든지 KG 케미칼 같은 일부 종목군들 천연가스 관련주, 비료, 뭐 LNG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비료 가격도 올라간다 이런 논리가 또 시장에 일부 형성이 되고 있고 방산주에 또 오늘 저가 매수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자원 무기화 관련주로 또 뭐 리튬 등등의 종목이 움직이고 방산주 등등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하고 있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이제 4분기도 그렇고 3분기 실적 이제 발표할 거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무기 수출이 뭐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요. 지금 뭐 계속 지금 폴란드 이쪽으로 좀 무기 수출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LIG 넥슨,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오늘 뭐 3%에서 4%대 모두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좀 빠져서 이제 저가 메리트는 좀 있는데, 추세를 따라서 매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좋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차트가 좀 깨졌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저번에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 뭐 인수권도 있어가지고 뭐 M&A 하는 측에서는 결국에는 자금을 써야 되고 차입도 해야 되니까 이자 비용 부담 뭐 이런 것도 늘어나면서 주가는 하락하는데 일단 뭐 121선 다 무너졌고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일단 추세적으로는 뭐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장기적으로 뭐 내년에 실적을 보고 좀 들어간다 하면은 주가는 좀 싸 보일 수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계약까지 좀 감안을 하면은 LIG 넥슨이 상대적으로 제일 견조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121선에서는 지지 받는 모습. 그래도 마지막 보루가 121선이라고 좀 본다면은 저는 차라리 조금 견조한 LIG 넥슨이 매수하는 데는 차라리 좀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 뭐 자원의 무기야 뭐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원자재 가격 인상은 어느 정도 좀 끝났다고 좀 보고 있고 그거에서 관련 주식들은 전부 다 주가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역시 단기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러시아가 뭐 핵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는데 전쟁이 어떻게 본다면은 뭐 그렇게 길게 끌고 가지는 않지 않겠나. 이제 거의 뭐 끝마무리에 올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이쪽으로는 뭐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쟁이 끝난다면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방산, 뭐 원자재, 뭐 같이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뭐 지금 원자재는 많이 빠지고 있지만 더 추가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쟁이 과연 진짜 끝날지에 대해서는 정말 더 많은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방산주 아까 흐름 짚어주셨던 신기수 전문가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 파생되는 종목들 범위 넓히면 굉장히 뭐 히터류까지 넓어질 수 있거든요. 순환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면 분명히 이제 방산주라든가 또 뭐 사료주 또 이런 종목들은 뭐 빠질 거고요. 뭐 원자재주 이런 것도 빠질 거고. 역시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조만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제 뭐 짐작하기로는 푸틴이 그냥 출구 전략을 좀 찾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지금 뭐, 뉴스 보면은 이제 푸틴의 실각설까지도 뭐 나올 정도로 지금 내부에서는 상당히 좀 신뢰를 좀 잃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나라 특성상 그게 과연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전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방산주는 좀 떨어진 가운데서 지지를 보여주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진입 가능하다는 의견 유지하시죠? 예, 저는 뭐 일단 뭐 지금 그 외바닥이기 때문에 예. 뭐 당장 여기에서 뭐 V자 반등은 나오지 않겠지만은 가격적으로 봤을 적에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 게임주 오늘 상당히 눈에 띄는 섹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뭐 탄력을 봤을 때는 게임주고요. NC소프트까지 지금 6% 강세를 띠고 있으니까요. 게임주 SBB테크는 힘이 빠졌지만 지금 로보티즈 4%의 상승, 에브리봇, 로보스타, SPG는 보합권이네요. 예, 이런 로봇 주식들도 상승 추세를 유지합니다. 네, 게임주 같은 경우는 바닥권의 종목이고요.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쪽은 로봇과 폐배터리, 배터리 관련주들 뭐 등등등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을 더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실지 현재 코스피는 좀 탄력이 떨어지면서 시가 아래로 밀려내려서고요. 코스닥이 탄력이 더 붙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낙폭권 볼까요? 추세주 볼까요? 저는 로봇 관련주들은 뭐 이제 막 저번에도 뭐 삼성자산운용에서 ETF 출시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호재가 다 반영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유일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이제 좀 상승했지만 시세를 최근에 좀 주도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좀 내려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은 좋지만은 좀 실적으로 좀 연결되는 거는 물론 무인 자동화 이런 것도 좀 공장 이런 거 많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뭐 유망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앞으로의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역시 폐배터리가 최고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결국에는 2040년까지 네. 어마어마하게 뭐 성장할 것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코스모화학 기준으로 차트 보시면 10,000원에서 지금은 25,000원, 최고가는 이제 30,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조정받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 산업의 성장성을 기대한다 그러면 지금 아직은 오르는 초기 단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소재 쪽을 보면은 같이 대입시켜 보면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역시 세비캠 그다음에 횡보 중이죠. 그다음에 세비캠하고 하나 또 뭐 있죠? 성일 하이텍이 있는데 역시 뭐 같이 3대장이니까 같이 엮어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오늘 위메이드 맥스 쪽에서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어요. 위메이드는 15% 상승, 위메이드 맥스는 15% 상승해서 단기간에 주가 상승률이 거의 한 100% 가까이 위메이드 맥스 한 4일 동안에 나오고 있는데 저는 게임주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충격이 있었죠. 지금 다음 내년으로 신작이 뭐 3분기로 좀 미뤄진다는 소식에 의해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는 바람에 충격이 있었는데 나머지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대로 신작이 출시가 된다면 4분기에 시는 신작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돌발적으로 갑자기 늦춰지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게임주랑 그다음에 페페토리 관련주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은 아까 매수 강도를 이제 점차 높일 만한 시점이라고 개장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낙폭과대주와 추세주 가운데서 어떤 쪽의 매수 강도를 높일 생각이실지 의견 들어볼게요. 낙폭과대나 추세, 그 로봇주가 이제 추세가 살아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 로봇주는 저는 지금은 이제 좀 들어가기는 좀 매력이 없다. 이제 ETF 출시 이후에 네. 좀 매도가 좀 나온 이후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게임주랑 로봇주 비교하면 지금 사기에는 게임주들이 이제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게임주 중에서는 오늘 게임주들 움직이는 거는 이제 그 메타버스 움직이는 거에 연동돼 가지고 같이 이제 덩다리를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게임주들 중에서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제 될 종목들은 좀 선별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4분기 때 지금 내년도 상반기 때 게임 출시 계획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좀 들어가셔야 되고, 아니면 게임주들 중에서 아예 뭐 NC소프트라든가, 펄어비스도 저는 이제 지금 저가 매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종목들은 네. 오히려 이제 장기 쪽으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게임주들 들어가실 때는 종목을 선별을 좀 잘 하셔야 되겠고, 오늘 게임주도 올라간다고 해서 게임 섹터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다 생각하시기보다는 메타버스랑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추세주 가운데서는 로봇보다는 배터리 쪽을 좀 더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배터리 쪽은 늘 제 1순위입니다. 네. 항상 마음속 1위 배터리주. 오늘도 아까 오픈런에서 E&D라는 종목의 전략을 세워봤었는데요. 배터리주 그리고 낙폭과대주 가운데 게임주가 또 실적 부진 3분기는 좀 예상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옥석 가리기를 잘했을 때 또 탄력이 높은 종목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펄어비스 등에 대해서 전략 세워주셨네요. 자, 오늘 오프닝벨 함께 하신 두 분 전문가시고요. 신기수 전문가가 또 공개방송 일정이 있으세요? 전문가님? 예, 오후에 7시에 할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매수 신호를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익 전략도 이제 또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어마켓 랠리 속에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 종목들, 지점들 함께 신기수 전문가와 오후 7시에 알아보시죠.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